자, 강원지방의 산업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개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까는 갑자기 자연환경이 나와서 여러분도 오래됐잖아. 그래서 설명해 주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이번 시간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강원지방의 산업과 주민생활 볼게요. 강원지방은 산업구조가 변화한 곳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밭작물 중심의 농업과 풍부한 임산 및 수산 자원을, 임산은 그 산에서 나는 거, 뭐 버섯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임산 및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1차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두 번째, 산업화 과정에서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최대 강업지역으로 성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원지방의 산업별 특화도를 보면은, 자, 특화도가 뭐냐? 그냥 이 지역의 산업 종사자 비율이랑 전국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을 나눈 건데, 자, 전국 평균보다 이 해당 종사자 비율이 높으면 특화가 된 거지. 1 높으면 그냥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지역에서 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봐봐, 산업별 특화도를 봤을 때 광업 어때? 거의 10에 육박하지. 10.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특화되어 있는 게 뭐니? 농림어업이지. 농림어업도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광업, 농림어업이 굉장히 특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산업과 강업지역으로 성장하는 이 말이 이 특화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하지만 이렇게 강업지역으로 성장했지만 근데 1980년대 이후 가정용 원료의 변화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정용 연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니? 예전에 그 연탄 떼다가 지금은 석유 떼고 있지. 또는 천연가스, LPG 가스 이런 도시가스로 변했기 때문에 석탄의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탄광들을 좀 줄이자.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바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정리가 당했어. 폐광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석탄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탄광이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청 등의 이런 광업지역이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실제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침체되었어요. 왜? 강업이 시원히 말해서 석탄산업이 망해서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산업의 친환성 악화에 따라 1989년에 경제성이 낮은 탄광의 폐광 및 생산량 감축을 추진한 정책, 즉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광업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광업으로 먹고 살다가 광업 때문에 약간 망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제랑 다양한 걸로 인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태백시의 변화를 볼게. 자, 태백시의 정체성은 광업이에요. 굉장히 석탄산업이 발달했던 곳인데 그로 인해서 쇠퇴했던 곳이거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치고. 자, 태백시의 변화입니다. 자, 먼저 인구 변화와 산업별 종사자 수의 비율 변화를 볼 텐데 먼저 인구 변화 볼게. 자, 1985년에는 하나, 둘, 셋, 12만 명, 거의 10만 명 넘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백에는. 근데 1989년에 뭐가 일어났다 했지? 석탄 합리화 정책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급감하고 그때부터 소규모 자잘하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만 3천 명 정도가 있는 게 바로 태백시의 인구 변화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급감했겠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이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산업별 종사자 수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86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1986년에 3만 명이 종사자 수 3만 명에서 광업이 어때? 거의 61% 반절 넘게 광업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 갖고 2016년 현재는 광업이 4.8%밖에 없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곳이에요. 지금은 그냥 서비스업, 도매, 소매, 건설업, 숙박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정체성은 뭐였어? 광업도시였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업이 쇠퇴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읽어볼게. 태백시의 인구 변화를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관련 지어 설명해보자.
태백시는 1986년 광업 종사자 비율이 61%로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 도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 가정연료의 변화로 석탄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경제성이 낮은 탄광의 폐광을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백시는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화에 따른 태백시의 노력을 설명해보자. 최근 태백시에서는 석탄 폐광 지역의 석탄 박물관을 건설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에 대한 거 태백 석탄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쌤이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따왔어요. 이렇게 예전에 어쨌든 태백하면 석탄이었어. 광업이었다고. 그런 정치성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지. 어제 수도권에 물레동, 성수동 예전에 철공소랑 가죽업 그런 것들이 유명했던 곳에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정체성을 이용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그 정체성을 이용해서 석탄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여기 가면 과거에 어떻게 일했고 어떤 복장에서 어떤 소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폐광이래. 이런 탄광을 체험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되게 굉장히 재밌대요. 그리고 이런 축제들 태백산 눈축제 해발고도가 높고 매우 춥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단풍축제 그리고 철암역 쪽에 예전에 진짜 철암역이라고 쌤이 예전에 산지지역과 주민생활을 할 때 잠깐 얘기해줬지만 예전에 광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성됐던 곳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침체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단풍축제를 열므로써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축제를 열려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황지연못에 이런 축제 구문소 용축제 구문소는 우리나라의 자연교라는 그런 지형이 있거든. 자연적으로 생긴 다리라고 해서 자연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장선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도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춘천의 바이오산업, 그 다음에 원주의 의료산업 클러스터, 주로 의료기기들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강릉의 해양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지도를 좀 볼게요. 그 두 번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창출 노력. 어쨌든 1차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야겠지. 그래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즉 강원도 거야, 강원도의 옥수수, 강원도의 한우 이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 맛있겠다, 신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은 좀 더 소득 창출이 되겠지.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 강원도의 브랜드. 그리고 농어촌 체험 관광 연계,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따가 사진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겠지.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고랭지 농목업 경관이 있어요. 고랭지 농업은 딴 지역에서 못해요. 왜? 고유평평면이 딱히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랭지 농목업의 경관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했지. 아까 보여준 대로 대관령의 그런 배추밭, 그리고 매봉산 배추밭, 그 양떼 목장, 이런 건 딴 데서 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해발고도 높으니까 겨울철 시원해. 그래서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석회동굴 등의 카르스트 지형이 있지. 우리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는 기반함이 뭐야? 석회암이야. 그에 따라서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합니다. 그런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수욕장 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겠지. 이쁜 해수욕장이 많잖아. 모래사장 빛나고 멋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폐광지역의 산업유산을 활용해서 태백의 석탄박물관, 정선의 레일바이크 등을 만드는 거 있겠지. 정선의 레일바이크는 예전에 그 탄광에서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용한대요. 아무튼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런 레일바이크를 만든 거지. 실제로 가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했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도 등의 교통망과 숙박시설 등이 확충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관산업의 발달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야. 쌤이 평창 가서 느낀 거는 그렇게 큰 발달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쌤 평창에서 한 달 동안 일했었잖아. 그래서 평창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 이게 지리스님의 특징이야. 어딜 가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정보들을 찾아봐요.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지? 어떤 지리적 특징이 있지? 근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 여름철에 갔거든, 평창을. 그래서 동계올림픽으로 무슨 발전이 있냐 막 찾아봤는데 실제로 평창이 이득 본 건 크게 없어요. 평창 곳 읍이랑 엄청나게 막 50, 60 떨어진 곳에 경기장들이 모여있어. 그래서 실제로 평창보다는 대관령 쪽, 강릉이 더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평창에는 크게 큰 발달이 안 됐지만 어쨌든 강릉은 이득 봤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연간산업은 이때 말고는 크게 발달이 안 됐지. 아무튼 그런 거는 지금 최대한 활용해야겠지. 어쨌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올림픽을 열었었잖아. 활용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아까 여기가 춘천인데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뭐 이런 바이오타운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춘천 기계공업 공등학교가 여기 있네. 춘천 기계공고라고 하는데 쌤 여기서 축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축구 많이 한 곳 옆에 이렇게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지 몰랐네. 축구하고 싶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원주는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었지. 특히 의료기기 산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그 사람들 치료할 때 쓰는 기구들 있잖아, 기계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막 쪽에 있대요. 문막 쪽. 그 다음에 강릉에도 이게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 해서 연구소 이렇게 있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경포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있어요. 경포 다들 알지? 여기 막 강문 있고 안목 있고 여기 이제 경포 있잖아. 거기서 좀만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강릉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특산물 평창 홍천의 옥수수. 실제로 선생님 평창 갔는데 그냥 진짜 평창에서 그냥 걸어가지? 그냥 다 옥수수 맛이야. 옥수수 머리 엄청 많았어. 하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다 날아갔나 보네. 왜 없지? 그리고 홍천도 옥수수, 홍천 찰옥수수 축제도 하거든. 그거 실제로 가봤는데 진짜 옥수수 엄청 많아.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밀, 아까 말했지, 평창 봉평의 메밀, 이런 것들을 또 광고해가지고 팔고 그러겠죠. 이효석의 메밀꽃 피부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평창군의 봉평에서 효생문화제를 열면서 메밀이 함께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고랭지 배추, 강릉, 평창, 태백, 삼천, 영월, 정선에 있는 이러한 고유평탄만을 이용해서 고랭지 배추를 만들겠지. 왜? 이 고랭지 배추는 여름철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딴 지역과의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애기들 뭐하니? 비닐하우스 가서 막 농사 짓고 수확하고 그런 모습이지, 이런 체험을 그냥 가서 보고 관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해보고, 농업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막 따보고 잡초도 제거해보고 이런 식으로 체험하면은 좀 더 재밌겠지. 그리고 이들한테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뭐 풍요로운 생활, 풍요로운 그런 경험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강원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그쪽 나머지 지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길었지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